안녕하세요. 해피엔딩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일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방사능 위험에 대한 논쟁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일본의 주요 여론이나 국민들은 그런 심각한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일본 내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경제 뉴스를 주로 다루는 넷아이비 매체는 최근에 올림픽과 방사능의 안전에 관해 일본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뉴스는 먼저 후쿠시마 원전의 수습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올림픽 개최에 몰두한 아베 내각의 무지함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 오염수 누출 문제가 있고 후쿠시마 인근에 위치한 아즈마 구장 같은 경우는 세슘 137 기준 최대 6176 베크렐의 토양 오염 수준이 보고되는데 이것은 체르노빌에서 강제 피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수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무려 100조 베크렐 이상의 방사능 분진이 쌓여 있다는 배기구가 가장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배기구는 원전에서 나오는 증기나 배기가스를 환경 중에 안전하게 방출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높이가 약 120m에 지름 3.2m에 달하는 원전의 배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엄청난 양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이 배기구를 통해 방출된 탓에 지금도 내부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상당량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도쿄전력 관계자에 의하면 배기구 안에는 100조 베크렐 이상의 방사능 오염 농축 분진이 쌓여 있는데 배기구가 붕괴될 경우 한꺼번에 방사능 물질이 터져나온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베크렐과 피폭량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에서 보듯 일반인은 연간 1-2mS가 허용 한계치이고 방사능 업계의 종사자도 연간 50mS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mS, 즉 1시버트에서는 DNA의 변형이 오며 2000에서 5000mS에서는 절반 이상이 1-2개월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조 베크렐이 쌓여있는 배기구의 지표면에서는 2017년 최대 시간당 25000mS, 즉 25시버트가 측정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피폭될 시 20분 안에 사망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이 배기구들은 현재 여러 곳이 파손되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붕괴될 경우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터져나오게 되며 이 경우 도쿄도 피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불안정한 배기구가 쓰러지면서 불과 20여 미터 옆에 위치한 1호기, 2호기 원자로에 충격을 가하고 약 600여 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된 냉각풀이 파손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풀 안에 물이 없어지면 연료 주변을 덮고 있는 지르코늄 피복관이 녹아 공기에 닿으면서 핵반응이 재임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호기부터 4호기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8년 말부터 원자로의 재임계를 의심케 하는 요오드 131, 텔루르 132 수증기 방출과 불꽃이 목격되고 있어 원자로 재임계 가능성이 현존하는데도 일본 당국은 이런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관광객과 선수를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반인도적이고 정신나간 짓이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특히 아베가 원전 수습이 언더 컨트롤되고 안전보장을 한다고 전세계에 말한 것은 완전한 거짓이며 올림픽 방문을 하는 세계의 선수와 관광객이 스트론튬 90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사성 핵종에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문기사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도쿄올림픽을 명예롭게 반납하고 후쿠시마 사고의 해결에 최대한 투명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8000베크렐 이하의 방사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정부의 지원 중단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환에 내몰린 지역 주민들은 국제 기준의 50배 이상의 방사능을 참고 살아야 하는 자살적 캠페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임계가 일어나면 일본 국토의 60%가 거주 불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함에도 일본 정부의 대응은 이해가 어려울 만큼 정보를 차단하고 피해를 축소하며 올림픽 같은 이벤트로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인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인에게 죄와 악이란 개념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수치와 명예라는 독특한 일본 문화에 의해 종종 바뀔 수 있다고 한 부분이 강하게 와닿는 뉴스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일본의 수치를 감추고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으면 집단적인 묵인하에 생명도 희생시킬 수 있고 그것이 심각한 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모순된 사고 구조가 아직 많은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이웃 국가인 우리로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